오늘은 우리가 이게 다가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다가구라는 것은 뭐 하나 사든지 낙찰 받든지 하시면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는 매도해야 되죠. 그러면 다가구를 사는 사람들은 왜 사는가? 그 사람들의 니즈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물건을 취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 내가 그냥 오케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나중에 매도할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다. 다가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다가구를 왜 할까요? 결론은 월세 현금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가구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구를 매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결론은 뭡니까? 현금 흐름이 잘 나올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취득해야 나중에 팔 때도 똑같은 입장의 사람한테 잘 매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 임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도를 보고 역과의 거리,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거리면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보통 다가구에는 연세 드신 분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분 이내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물건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도상 걸어서 10분이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 게 현장 임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2호선 라인에서 강남 접근성 때문에 입지도 괜찮고 나름 저렴한 지역이죠.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고 다가구고 토지 면적은 37평, 건물은 103평이다. 그리고 감정가는 17억 2천인데 한번 유찰되어서 13억 7천까지 유찰되었습니다. 요까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 물건입니다. 연식도 보시는 것처럼 2017년식이면 준수하다. 지하 1층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다중주택으로 되었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다. 요까지만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수, 가구수, 세대수에서 다중주택이니까 가구수가 아니고 호수로 나옵니다. 10개 호수로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 1층은 뭘로 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사무소, 2층, 3층, 4층까지 뭘로 되어 있다?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2022년 7월 8일 날에 주택과에 의해서 위반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내역은 잘 보셔야 되는데 4층 15평방미터가 뭘로 되어 있어요? 패널, 시멘트 벽돌로 주거시설로 만들어놨다. 우리가 몇 평방미터가 불법이다? 15평방미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 물건은 지하 1층, 4층까지 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건생으로 되어 있고 옥상 부분에 뭐가 되어 있다? 불법으로 15평방미터가 위반으로 걸려있는 상황이다. 권리상의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말소 기준은 17년 7월 06일인데 전입일일 2017년 7월 3일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땡땡씨를 현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갈 수 있지 이분 때문에 매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 외에는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권리상 나머지도 문제는 없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 가구예요. 그러면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 보시면 여기가 무슨 역? 2호선 봉천역이고 직선거리로 제가 잡아볼게요. 우리 해당 물건까지는 321m, 4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서울에서 여기서 4분 거리면 우리가 말하는 완전 역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제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메라는 여기 있고 우리 해당 물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경사가 있어요? 없어요? 경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등산해야 될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위에 여기가 뭐 있습니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다는 거는 결론은 뭐가 있다?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평지와 경사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지를 선호할까요? 경사지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평지를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 경사지도 차라리 여기서 한 10분 정도 이상 되는 거리고 버스 노선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여기는 버스 노선도 없고 무조건 도보로 이용해야 되는데
경사가 이렇게 급한 상황이라 그러면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공실이 여기서 가까운 것부터 생길까요? 떨어진 것부터 생길까요? 떨어진 데부터 생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가깝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사가 진다 그러면 확실히 월세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해당 물건은 월세가 500에 35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쪽에는 500에 비싼 거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배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선호도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에도 보시면 이 봉천역에서 10분 정도 되는데도 평지 정도는 여기에서 가까운 곳과 월세 차이가 거의 없어요. 5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오르막이 있는 지역은 월세가 갑자기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지는 게 저희들 현장 조사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내 자금 가지고 최대한 입지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건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나중에 매도할 것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런 경사지에는 피하시는 게 좋다. 여기에서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너무 경사진 데는 시간이 지나면 공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이 호수가 몇 개예요? 10개 호수로 나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방이 10개가 있는 상황이고 1층에 건생이 있잖아. 그렇죠? 건생을 분명히 여기는 상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면 도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가 건생인데 101호, 102호, 103호로 방 3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13개의 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월세 받을 수 있는 건 총 13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위반 건축물은 우리가 15평방미터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방은 몇 개다? 13개밖에 되지 않다. 다가구를 하는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월세의 현금 흐름을 하기 위해서 다가구를 하는 건데 서울에서 방이 13개면 많아요,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다가구는 방이 몇 개까지 가능하죠? 다중주택은 방개수는 상관없지만 다가구는 몇 개까지다? 19개까지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13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돼요, 안 돼요? 수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서울에는 모든 다가구나 다중주택의 약 99%가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위반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가 내는 한이 있더라도 월세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위반 건축물을 만들어 놓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위반 건축물 만드는 것보다 위반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낙찰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왜? 내가 비용이 안 나가니까. 서울에서는 무조건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도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지만 뭐가 할 수 있다? 내가 나중에 매도하실 수가 있다. 사는 사람들도 다가구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가정을 하고 매입을 하는 데가 어디다? 서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위반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과의 거리에 현혹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무조건 방개수를 많은 걸 해야지 뭐가 된다? 수익률이 나와야 내가 나중에 잘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가 모아타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아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봉천역에서 우리 해당 물건의 위치가 이 정도 되겠다, 그렇죠? 이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아타운 3차 청룡동 1호, 3호 이런 계획관리 수립하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계획 안에 있는 이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환영받을 일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데 가보면 노후된 다세대 빌라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동의하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우리처럼 이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월세 받으면서 지가 상승되기를 바라는 거지 굳이 아파트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절대 환영받을 일은 아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서울에 엄청난 개발 계획을 많이 갖고 있죠. 물론 진행이 되는 데도 있고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거는 개발 계획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더 유리합니다. 이거 정도만 간단하게 아시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는 역과의 거리에 현혹되지 말고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도 방개수 많은 게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뭐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는데 그게 현혹되지 마라.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다가구로 보실 때는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다. 물론 더 있지만 요 세 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피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잘 알려줍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잘 알려주는 데가 어디다? 관악구청이고 나머지 24개 구는 안 가르쳐줍니다. 전화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범위는 모르겠지만 뭐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방법이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알아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인데, 우리 카페에 보면 부동산 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가구나 다중주택 어떤 건물이 나왔을 때 위반 건축물이 걸렸다, 때로는 걸릴 수 있는 물건이다, 우리는 이제 평면도로 보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면 내가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해당 물건은 얼마 나오는지 체크해 볼게요. 이게 이제 계산기인데 우리가 그냥 체크를 하면 돼요. 구조가 통나무냐, 목구조냐, 철근 콘크리트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우리 건축물 대장에서 뭘로 되어 있었어요? 조립실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조립식 패널조 이렇게 해서 여기 체크하면 돼요. 여기 체크하는 데 안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반 건축물의 용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뭘로 사용하고 있다? 다중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중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체크. 그 다음 넘기도록 할게요. 토지 공시가격. 토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들어가시면 부동산 공시 알림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해당 물건을 우리가 조회하니까 392만 2천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회하시면 돼요. 또 그 다음 위반 건축물 공사 완료 연도. 언제 우리가 위반 건축물을 만들었느냐. 2017년식이니까 2017년에 체크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불법 정축 건축물 기초 구조 시공 여부. 우리는 기본 틀에서 판넬만 만들었잖아. 그렇죠? 정축한 부분이 기초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체크. 또 그다음 위반 건축물 위치. 우리는 5층 미만 건물 1층 상가 부분이냐, 아니면 5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이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해당해서는 우리 거는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가 표준액 산정액 했을 때 요거는 자동 산정됩니다. 요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위반 건축물 면적은 우리는 몇 평방미터였죠? 15평방미터였다. 그래서 15평방미터. 위반 사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신축 또는 정축한 건축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들 뭐 허가 받을 리는 없을 거고, 우리처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신다. 가중부가 대상 여부고, 이거는 뭐 크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다. 기타 요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다. 이행강제금 산정액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1년에 얼마 나온다? 205만 9천 원 나온다. 그래서 약 1년에 200만 원 정도 나오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1평방미터당 10만 원에서 신축 건물은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 해당 물건 15평방미터는 1년에 약 얼마? 2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데, 이왕 불법할 것 같으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게 나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방을 몇 개 더 만들든지 한 층을 정축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축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정축해놨는 거를 내가 낙찰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계산하는 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관악구 외에 다른 지역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수업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